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6월 26일 새벽 시간입니다. 아직 잠들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심야 뉴스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뉴스, 그 다음에는 어제 박범계가 전격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중간간부급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면 대한민국의 핵심 검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의 가장 중요한 3차장 검사, 3차장 검사는요, 대선과 관련된 이 수사를 담당하는 데고, 그 다음에 4차장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즉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지휘부서입니다. 여기에 서울대 법대 선후배, 그것도요, 운동권 출신들을 갖다가 앉혔어요. 그래서 현 검찰은 운동권 검찰이 아닌가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인사를 단행해서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보도해드리고요. 29일에 있게 되는 윤석열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식에 지금 외신들의 취재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는 뉴스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윤석열 총장이 언제 입당을 할 것이냐, 이 시기를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은 다양한 지금 이 논의가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해서 윤 총장 지지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사실상 윤 총장이 끝까지 국민의힘 입당을 주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버리는 카드를 쓸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뉴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이 조선일보와 이 청와대, 그 다음에 민주당, 그러니까 여권과 조선일보와의 일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핵심적인 것은 조선일보가 최근에 조국의 딸 조민 씨하고요, 조국이 생일날 조국 딸한테 축하한다는 전화하는 거,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일러스트를 갖다가 썼는데, 이 일러스트는 본래 조민 씨가 쓴 이 칼럼입니다.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제목의 서민 교수의 이 칼럼에서 썼던 일러스트를 어디에다 썼냐면 성매매 사건 기사에다가 다시 이 일러스트를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선일보에서 관리금덕 잘못해서 미안하다, 사과문을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이 조국을 필두로 추미애,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일대 전쟁을 벌이는 그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김영배 최고위원은 조선일보는 스스로 찌다시다, 그리고 이 허위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언론 개혁 관계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고요. 강병원 최고위원도 패륜 언론 조선일보를 규탄한다,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학 최고위원도 이 물타기 기사 의도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잘못된 기사를 쓰고 있다. 그리고요, 이낙연 대표도 본인이 신문사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 어떻게 말렸는지.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분노와 함께 수치를 느낀다, 기본을 망각했고 금도를 넘었다. 그리고 고민정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한 이유를 조선일보가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인데요, 최근에 조선일보는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향해서 성비하적 속어를 공식 NSS에 게재했다가 내리는 촌극을 비껴오기도 했다, 그러면서요, 진실 왜곡, 편견 조장, 인권 침해 행위가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서두르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청와대에서 박수현 소통수석이 나서가지고요, 이런 조선일보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영문판 사설 제목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사파와 관련해서 굉장히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항의했냐면, 최근에 조선일보에서는 사설에 뭐가 실렸냐면요, 김여정 시키는 대로 다 하고도 돌아오는 건 조롱과 경멸, 이런 제목의 사설을 영어로 번역해서 실었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Why does moon keep sucking up to North Korea? 이런 sucking up, 이런 to,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북한에 아부하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아부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목에 쓴 거예요. sucking up to North Korea.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sucking up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비속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기사를 작성할 때는
인용문 이외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강력히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이 직접 항의를 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일보는 어떻게 했냐면 Why is Moon still wooing North Korea? 그러니까 우한다는 얘기는요, 구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에 구애하느냐, 구애한다 이 말로 알랑거린다, 아부한다는 서킹합 표현 대신에 구애한다는 우라는 동사를 써서 바꿨어요. 그리고 또 이 조선일보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파를 사건 기사들에게 부적절히 사용했다, 이렇게 청와대는 또 주장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사용된 문 대통령의 사파를 어디에다 썼냐면 동충하초 설명회에 확진 안 된 딱 한 명, 행사 내내 KF94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또 그 다음에 산속에서 3천여 명 모임 의혹, 인토콥 경찰 고발, 이런 기사에서 조선일보가 대통령 사파를 다시 재활용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사과와 재갈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 조선일보가 말이죠, 최근에 상당히 좋은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불과 8개월 앞에.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이렇게 지속적인 현 여권에 대한 비판 기사 한번 제대로 재갈을 물려야 되겠다, 손을 봐야 되겠다, 말하자면 조선일보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작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히 조선일보 때리기에 나섰다. 사실상은요, 조선일보가 이 이 전쟁이 터진 거 아니냐, 이런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보수 유튜버들이 많이 조선일보를 이용하는, 그래서 조선일보 또 다른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또 문화일보 등등 이 중요 야권의 이 입장을 비교적 소상히 전달하는 이런 매체들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만약에 이 조선일보에 대해서 더 이상의 강력한 여권의 압박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 검찰발 뉴스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요, 지금 해도 아무리 민주당 정권이라 하고, 민주당 정권들 586들이 다 운동권이잖아요. PD 계열, 뭐 NL 계열.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중앙지검이면 대한민국 검찰의 꽃인 중앙지검, 그 중에서도 말이죠, 이 3차장하고 4차장은 뭘 하는 거냐면 옛날식으로 하면요, 특수부하고 공안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차장이 바로 공안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선거 문제를 다루는 이 3차장에도 결국은 운동권 출신 진재선 서산지청장이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4차장은 뭐냐면 이제 특수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중수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4차장 검사가 주로 이 권력형 비리수사, 윤석열 처가 쪽 수사하는 데가 바로 4차장 검사인데요. 이 4차장 검사에도 김태훈 법무부 검찰 과장이 갔어요. 이 검찰 과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실무적으로 징계 국면에서 아주 그냥 애완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김태환 검사예요. 김태환. 그래서 이 김 검사, 이 과장이, 김태훈 검찰 과장이 결국은 4차장 검사를 가고 3차장 검사에는 진재선 서산지청장이 갔어요. 이것이 지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둘 다 사법연수원 30기 동기인데요. 서울법대는 진재선 검사가 김태훈 검사의 2년 후배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요, 운동권 출신이고, 또 둘 다 공통점이 현 정권 들어와서 최고 잘 나가는 애완견들이다. 그러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먼저 김태훈 과장은요, 91년도에 민자당사 점거 농성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고, 그리고 또 이 김태훈 과장은 94년도 서울대 부총 학생회장을 역임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권에서요, 검찰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이탄희 박주민 의원과 21세기 진보학생 연합, 즉 이 진보학생 연합이라고 하는 운동권 서클에서 같이 활동을 한 사람이 바로 김태훈 과장입니다. 자, 이러한 이 김태훈 과장이 지금 현재 3차장 검사, 즉 대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 간부 검사가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NL 계열의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 김태훈 검사가. 그래서 이 91년도 5월에는 전대협 소속으로 민주당 해체와 공안 통치 반대를 외치고면서 민자당 중앙 당사를 검거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돼 구속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앉아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바로 이제 3차장 검사예요. 이 3차장 검사는 누구냐면은, 바로 3차장 검사는 그러니까 진재선 검사예요. 이 진재선 검사는 누구냐? 바로 서산지청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제 3차장 검사가 됐는데요. 이 사람은 주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바 있어요. 본래 공안 2부장으로 있다가 그 이후에 검찰과장으로 조국을 모셨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는 추미애를 보좌하면서 현 정부에서 법무부 핵심 요직에서 일해온 사람인데 작년 9월에 서산지청장으로 갔다가 최근에는 김호수 검찰총장 청문회 준비단에서 신상팀장을 맡았습니다. 예, 여기 이런 사람이 이번에 선거사건과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공안부, 공공수사부, 즉 공수사부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3차장 검사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장은 3차장 검사는요. PD 계열의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부총학생회장을 맡은 운동권 출신이고요. 2013년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팀에 있을 때 주한미군 철수와 그 다음에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좌파 단체인 사회진보연대에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개돼서 정치적인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던 사람이 바로 진 차장 검사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3차장, 4차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여기에 운동권을 앉혔어요. 이 운동권을 앉혔다는 얘기는 뭡니까? 민주당의 진보적 세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586 운동권들이 꽉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결정적 영향력 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인적 구조를 갖춰준 거예요. 여기에 위험성이 있어요. 특히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는 파트. 그 다음에 하나는 대선을 앞두고 이 공안 사건, 또 이 노동 문제도 또 심각하잖아요. 이런 사건을 전담하는 이 차장 검사 자리에 그야말로 이 PD 계열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앉혔으니까 더 이상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또 전대협 이런 활동했던 사람들을 앉혔으니까 NL 계열 이러니까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참 걱정스러운 그런 이 검찰의 인사를 했다.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검찰에서 굉장히 지금 불만,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권 출신들이 간 것도 문제이지만 현 정권의 권력 실세들의 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이 전부 다 좌천됐어요. 월성원전 대전지검의 이상현 부장검사는 서부지검의 형사 3부장, 그 다음에 김학의 사건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은 대구지검의 형사 2부장, 그 다음에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는 변필검 서울중앙지검 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 이상직 의원 수사하는 이민수 전주지검 부장은 북부지검 형사 4부장, 그 반해서 친정부 성향의 이문정 대검 정책연구관이었는데 법무부 감찰 담당관, 박은정 현 감찰 담당관은 윤석열 징계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성남지청장으로 가가지고 차기 검사장 영순위를 딱 확보하고 있어요. 정용환 반부패 수사 2부장은 반부패 강력수사 1부장으로 영전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 진재선 중앙지검 3차장.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예, 이런 지금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의 핵심 내용을 보면요,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부글부글 끓고 있냐면 내로남불 인사의 전형이다. 예, 문재인 대통령 인기말 정권 보호를 위한 방탄 인사다. 예상했던 대로 원칙도 없고 자기 편만 챙긴 인사다. 현 정부 들어서 정권을 겨냥한 검사들에 대한 학살 인사가 거듭됐기 때문에 기대도 없었지만은 정말 실망했다는 말조차도 안 나올 정도의 엉터리 인사다. 그리고 또 이 현 정권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연달아 자천 인사를 당하고 신정부 검사들은 기소돼도 자리를 유지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인사다. 이렇게 일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검사들을 갖다가 고검에 처박아놨다.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정무적 안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번 정권은 실력 있는 검사 상당수를 승진해서 누락시키고 수사에서 배제하는 등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인사를 했다.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고 20년 이상 쌓은 경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배치된 거 전혀 원칙을 알 수 없는 인사다. 이런 지금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이번 인사의 특징,
그러니까 조국, 추미애, 박범계에 이어지는 애완견들을 중용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사단으로 지칭되었던 인사들은 검사들은 전부 좌천 이 공중 분해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 29일 날 이제 출마만 남아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금 보도들이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현재 아직도 강골검사 이미지를 못 벗어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윤석열 총장이 이 정치권에서는요, 부고 빼고는 다 까야 할 정도로 부지런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통하고 그야말로 이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되는데 이 26년간 이 검사만 한 사람인데 20여 년간 과연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할 것이냐. 그동안에 작년도 이 국감장에서 보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왜 그렇게 자꾸 화를 내냐. 내가 검사 20년을 한 사람인데 이 정도까지 소리친 걸 보면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언쟁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이 강골 검사의 기질을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늘 물러서지 않고 자기가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검사로서의 정점을 찍은 윤석열 총장인데 이런 윤 총장이 과연 정치인으로 변신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 내부적으로 그런 이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검사는 주로 범죄자를 신문하고 수사는 밀행성과 정보 독점이 특징인데 반해서 정치인은 거꾸로 일반 시민에게 질문을 받는 위치에 있고 공개 행보가 기본인데다가 거짓 의혹과 팩트가 뒤엉켜서 실시간으로 오픈되는 세상이 바로 정치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윤 총장이 정치인으로서 모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렇게 쉽게 사람이 바뀔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검사 출신 대통령이 없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내부적으로 걱정 또는 이 비판의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 주변에서도요, 이 캠프 진영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캠프 면면을 세일즈 포인트로 삼고 이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 쪽, 힘 쪽 인사가 얘기하기로요, 비선으로 돕고 싶다는 이들이 많다고 했더니 윤 총장이 편법은 안 된다고 정색하더라. 맞는 지적인데 조금 더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런 또 이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윤 총장 측에서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오는 우려들이 아니겠느냐. 윤 총장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29일 출마 선언식에는요, 일본 언론을 포함해서 113개 언론사가 취재 경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요, 외신은 13개인데 13개의 외신 중에서 일본 언론이 한 1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방송이 15개, 신문사가 51개, 인터넷 매체가 34개가 취재 신청을 했고요. 외신을 포함해서 총 113개가 출마 선언시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각종 정치 시사 유튜버들도 총 출동할 것으로 예상돼서요, 상당한 취재 경쟁이 벌어질 것이 분명해 보이고 이러다 보면 혹시나 또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국민의 입당 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일찍 입당할 수도 있다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아니다, 연말까지 계속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느닷없이 어느 날 전격적으로 입당을 단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크게 세 줄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큰 변수는 뭐냐? 우선 첫째적으로 X파일 이 위기 국면에서 또 중간에 X파일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X파일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X파일을 잘 극복해 나간다고 뜬다면 국민의 입당 시기를 늦추면서 외연을 더 확장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확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X파일을 잘 극복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거꾸로 잡아 당길 그런 여력이 약할 것이다. 왜냐하면 독자적인 자생 능력이 그만큼 크니까 말이죠. 그래서 입당을 좀 늦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렇지만은 아니다. 빨리 입당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보다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지지 때문에 당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 당의 지지율이 높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봤듯이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맨 여론전에서 밀리다가 결국은 나경원, 그 다음에 안철수 다 꺾고 당선까지 했잖아요. 이런 사례처럼 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그렇게 절절 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독자적으로 당 내에 있는 후보들을 키워서 얼마든지 경선도 붙일 수 있고 당선까지도 시킬 수 있다. 이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 지지율이 계속 높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엑스파일 등등으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이 등락이 심해서 이 안정된 후보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이 평가를 받는 것이 흔들린다고 친다면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정권 교체, 그 다음에 제1당의 우위세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당내 후보를 내세울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끝까지 윤석열 총장이 버틸 경우에는 윤석열 카드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시나리오들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여권이 분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를 확보한 데는 결국 1등 공신이 추미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권대에서 추미애 출마와 관련해서 유인태, 설훈, 박용진 이런 분들이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윤석열 총장은 이 발광체라기보다는 반사체인데 결국은 이제 꿩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요. 추미애가 입장문을 내가지고 그러면 이대로 윤 총장이 대선에 직행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하느냐고 묻고 싶다. 그분들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윤석열 총장이 대권 가도를 편안하게 꽃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문제는 윤석열의 문제다. 제 문제가 아니다. 그럼 윤석열을 나오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제가 나오면 윤 총장이 더 커진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민을 보호하라고 공권력을 위임받은 검찰총장은 거의 마지막 공직이야 하는데 대통령직을 넘보고 있으니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요, 윤 총장이 바로 대선에 직행하면 본인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했던 검찰 수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본인의 사익추구를 위한 권력, 출세욕의 제물로 삼았다고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진짜 정의 공정 법치가 무엇인지 보여드릴 것이고 본인이 개인 윤석열을 잡는 매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의 권리, 헌법상의 국민이 주권자인 헌법정신에 입각한 정의 공정 법치를 보여드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홍준표 의원은 이 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대표 주자가 제가 돼도 좋고 또 다른 사람이 돼도 좋다. 윤석열 전 총장이든 또 새롭게 거론되는 사람이든 당내에 들어와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버킹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70년 업적을 허물고 있는데 나라를 강력하게 재건하고 정상화할 사람은 그래도 홍준표밖에 없다. 그리고 거침없는 이미지가 시원하기도 하지만 꼰대스럽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대해서는 내가 그런 것은 국민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도록 바꾸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이 엑스파일 논란과 관련해서는요, 신상품이 배송되면 훑어보고 흠집이 있으면 반품하지 않느냐. 엑스파일 문제도 소위 국민적 검증 과정이다. 그러면서 반품될 가능성이 크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아직 등판을 안 했으니까 배송 주문도 안 한 것 아니냐. 배송 주문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입당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말하기 어렵다. 그렇지만은 검찰총장이라는 법의 상징에 있었던 분이 등판도 하기 전에 20가지 정도 비리 의혹이나 추문에 쌓여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더 세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고요. 편안히 주무시고 또 내일 오전에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은 일체의 경비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몇 안 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많은 시청을 당부드리겠습니다.